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 공급망을 재편을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시기든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의 제재 강도와 범위에 따라 한국도 공급망 전방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현재 제조업의 먹거리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아주 큰 근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의 목조력에 나섰지만 오히려 과거 대약진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이를 포기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4월 22일 시진핑이 칭화대학교를 시찰한 지 사흘 만에 칭화대학교가 직접회로 단과대학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회로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등에 들어있는 부품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한 기판에 전자회로를 1차원적 평면에 꽂아서 쓰는 게 아닌 2차원, 3차원으로 쌓아 만든 복합 부품입니다. 이 직접회로의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작은 부품에서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연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3월 12일 발표된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은 직접회로를 중국의 7대 중점과학기술 연구 항목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며 우세 자원의 집중 공략, 비전 있는 전략적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대규모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14.5 계획, 즉 말해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9조 5천억 위안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1일 퇴니룽 공신부, 즉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전면적 최적화, 기업 감세 확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반도체 발전은 아직 글로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각한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작년 12월 이치 폭스바겐과 상하이 폭스바겐은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었죠.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웨이라이 자동차 허페이 장화이 공장이 다시 5일간 가동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장용 네타오토 회장은 네타오토는 수주를 포기해야 했다며 1분기 자동차 6,000대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창청 자동차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또 있습니다. 대륙 매체 GA망은 반도체 1,000억 위안 사기극으로 불렸던 우한웅신이 올해 2월 말 전 직원을 해고하고 파산한 데 이어 600억 위안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진한 치안신 역시 부실 기업으로 등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판은 작년 10월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1년여 동안 100억대급 이상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6개 회사, 즉 우한홍심, 난징 더크마 등 6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형 프로젝트가 중단된 배후에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2020년 직접회로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푸젠, 장수, 상하이, 산시, 저장 등 9개 성의 시 단위에서 발표한 프로젝트를 합하면 모두 1조 4,200억 위안, 하나로 약 248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9년 중국 전체 직접회로 산업 규모인 7천억 위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단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난립하는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중국 경제주간 조사에 따르면 공상등기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국에 5만 8천 개 이상의 신규 직접회로 관련 기업이 증가해서 33% 이상이라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 200개 넘게 늘어난 셈이죠. 경험도 기술도
인재도 없는 산무 기업들이 정부 투자금만 바라보고 직접해로 업계에 뛰어든 상황에서 맹목적인 투자와 부실 프로젝트에는 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는 각각 국가개혁발전위원회와 공신부가 맹목적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투자기관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었죠. 이상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공산당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약진은 미국에 의해 큰 압박을 받고 있고 동시에 초보자들만 북적이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마르크스 내지 마오쩌둥 이념을 고집하며 자유세계에 맞선 글로벌 패권을 구축하려는 당국의 형태죠.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독자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핵심 기술을 독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독점 욕심이 없다면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사슬, 공급망에 융합되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별개의 경제 독립체로 여기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에 핵심 기술 확보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세계의 큰 위협으로 작용해 서방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반발을 자신을 향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원 투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반도체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반도체 산업 대약진 운동은 갈수록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전쟁 구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연합의 탈중국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자국 내 감독, 관리, 법률 차원에서 탈중국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 하웨이 금지령,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앤드리스 프론티어 법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과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제 대만협회와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는 공급망 재편의 항해 지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모두 반도체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미국은 토종 반도체 제조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발효된 미국 국방수권법의 칩스포 아메리카 법안, 현재 추진 중인 앤드리스 프론티어 법은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산업 투자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기업 투자의 경우 삼성이 제시한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외에 인텔 역시 올해 3월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2개의 웨이프 공장 신규 설립안을 내놓았습니다. 대만의 TSMC는 작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00억 내지 12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미국 투자를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신 3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신설 공장에는 230억 내지 25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쟁 구도는 중국 공산당을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외부 요인이죠.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의 양대 결함은 내부적으로 반도체의 대약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결함은 훌륭한 경쟁자의 효과적인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명의 훌륭한 경쟁자가 10명의 감독관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져다 주는 효율의 위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체제는 이미 오래전에 부패하였고 관련 정책도 잘못되었고 우수한 기업과 기업가들을 육성해내지 못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고 어떻게든 모방을 통해 빨리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이나 장인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추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국 경제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커 보이지만 뿌리가 썩어 있어서 마치 지력 속에 발이 빠진 거인과도 같다고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는 하나하나 정밀한 제조 과정이 필요하죠. 단순히 돈만 쏟아붓고 틀만 짠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결함은 중국 공산당의 특색인 거국체제입니다. 거국체제는 국가 전체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한정된 분야에서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면 거국체제가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고도 시장화 글로벌 사업에서 거국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중국 축구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중국 축구부흥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거국적 차원에서 축구를 지원하는 것처럼 중국은 거국체제를 숭배하다시피 합니다. 거국체제와 각 부처 간 이권 다툼, 지방정부 입장 등등 복잡한 이해관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반도체 1000억 위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우한홍신 회사가 지난해 아무런 핵심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이 김현달처럼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난해 11월 우한 지방정부가 회사를 인수하고 올해 2월 모든 직원을 해고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우한홍신은 우한신공 현대제조유한공사로 개명했으며 우한신공 과기발전유한공사와 또 다른 공사가 각각 90%,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방 공기업이 회사를 인수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게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정부가 나서서 회사를 소멸하며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중국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권을 노린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D램 반도체 굵기를 위해 출범시킨 푸젠진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사업에 총 53억 달러가 투입된 푸젠진화에 대해 2018년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했고 미 법무부는 이 회사를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와 대만 측 파트너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업 비밀을 훔쳤다는 혐의였습니다. 대만 UMC는 결국 지난해 10월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고 푸젠진화는 현재 휴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작년 9월 15일 당시 휴업 중이던 푸젠진화의 주주가 변경되었고 자본금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학잡기업인 푸젠성 통신 1호는 푸젠성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국의 좀비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는 것은 이권 세력의 사슬에 꿰어 죽지도 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죠. 깨진 구멍으로 새어나온 공적 자금을 이들 이권 세력들이
착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선의의 경쟁, 정직한 경영,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된다고 생각되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끼리 결탁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적 자금을 빼돌린다면 세계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육성하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낱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반도체 굵기, 즉 반도체 대약진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